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 뭐 정권 투쟁을 하는 그런 길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명박 때와 박근혜로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정권 뭐 투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날은 춥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나가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재명 시장이 한참 지난 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러다 혹시 그 대권 후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결과가 요즘에 그렇게 탄압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대권 가도는 뭐 누구도 그걸 거슬릴 수 없을 그런 대세가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제 뭐 며칠 남았는데요. 이제 뭐 12일까지가 이제 뭐 지난 공직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고비가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넘기기를 뭐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어쨌든 이 고비가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넘기기를 뭐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 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검찰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다 무혐의로 끝날 것 같은 전망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그동안 쭉 살펴본 바로는 그 검사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해가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증거들이 박약하다. 증거들이 거의 없다. 이런 전망을 저까지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내다보니까 뭐 검사들이 그렇게 쉽게 기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를 했을 때 과연 기소를 했을 때 그 민심의 역풍은 어떨까? 그 민심의 역풍이 대단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거를 과연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쉽게 기소를 하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그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경선 때도 그때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고 그랬을 때도 뭐 바로 그 결과를 인정하고 이러니 뭐 이야기들이 여러 개 이야기했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바로 그냥 현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가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내서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어쨌든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여러 군데로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 김혜경 여사의 활약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금년에는 이제 그 이재명 그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나섰는데 그때도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든지 뭐 일반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60% 가까이 그렇게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가서도 그 바른미래당의 그 김영한 후보가 뭐 불륜설이니 뭐 온갖 소리를 해가면서 공격을 했어도 역시 57% 정도 되는 그런 득표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경선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그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도대체 전해철 의원은 어쩌자고 계속 그렇게 경선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 종착점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바른미래당이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그다음에 그 후보가 나가서 본선에서 이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뭐 온갖 무슨 뭐 그 험담을 다 하고 다니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뭐 소위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갈 때 저기가 이제 문파다 그런 분들이 거기들 많이 모여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졌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그렇게 열심히 일 잘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될 여당 소속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른미래당보다 또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세게 더 그렇게 험하게 그래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공격을 했고 또 이후에는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는 늦었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마쳤어야 했습니다. 뭐 그때 아무리 뭐 친노를 등에 업고 또 친문을 등에 업고 그렇게 나섰던 전해철 후보가 있었지만 그 후보는 그 이재명 도지사 후보에게 뭐 만방으로 후보에게 뭐 만방으로 졌습니다. 엄청난 큰 표차로 졌기 때문에 그로써 이재명은 이미 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못 꺾으니까 이제는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뭐 결국은 물어뜯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뭐 김혜경 씨를 갖다가 뭐 마치 이상한 뭐 해경 김씨라고 이렇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뭐 문파들이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김혜경 여사를 공격을 하고 마치 권력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면 그 김혜경 여사를 보는 그 국민의 시각은 안 됐다. 참 도지사의 공격을 못하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을 못하니까 저렇게 부인에 대한 공격을 저렇게 하는구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동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동정심. 그 동정심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나 마나 이재명 지사 부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 동정심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막 그냥 그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탄압하고 그랬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막 그 탄압받는 모습의 그 사람은 100% 이런 동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흠집을 찾으려고 온갖 흠집을 뭐 불륜 소리니 뭐 조폭 소리니 뭐 온갖 소리를 다 해가지고 해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자. 뭐 부인의 무슨 뭐 신체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뭐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집을 들이닥치고 그 부인을 그냥 뭐 경찰, 검찰로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뭐 열 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 모습을 보이고 자꾸만 그러면 그걸로 오히려 그 부인을 뭐 아무리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그리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그 도지사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먹게 하려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그런 짓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이재명 도지사 부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온라인이라든지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온갖 광란 짓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그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뭐 걔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사실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나 같은 사람 눈에는 그런 공격이 참 철부지처럼 보이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로 그렇게 헛공격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네거티브식으로 공격을 해서는 절대로 이재명 도지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야 뭐 바위 절벽도 있고 마티즈 차도 있고 뭐 번개탄도 있고 그래서 정적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짓들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그런 시절 아닙니까? 특히 그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 그런 시절 아닙니까? 특히 그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 여당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내치려고 이렇게 그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는 하루 속히 그 문파라든지 소위 그런 사람들을 좀 잠재우고 조용히 그냥 그 정권을 잘 유지해가면서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를 차기 대권 주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뭐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자칫하면 이 문재인 정권 어떻게 보면 퇴진운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검찰이 12월 12일이나 13일 뭐 마지막 날에 가서 기소할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3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앞으로 뭐 1년이 걸리겠는지 2년이 걸리겠는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지금 2년 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미 그 정권은 사실은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차기 권력에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상태로 이 정권이라든지 권력이 특히 사법부 쪽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도지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날리고 뭐 그게 쉽지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심은 이재명 도지사를 그냥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로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차기 이렇게 여권에 차기 뭐 대권 주자 같은 여론조사들을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내용이 기사가 뜨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만 키워주는 요즘의 정국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민심은 아무리 뭐 권력자가 센 것 같아도 그 권력자를 내리거나 뭐 올리거나 그게 민심의 바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는 짓을 하게 되면
그 민심이 그냥 권력자를 확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금방 꺼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 거스르는 짓을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한홍 변호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발은 월요일 날 12월 10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고발장을 뭐 제출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요란한 퍼포먼스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한홍 변호사께서 조용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의 기자회견 같은 거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과 관련된 그 이제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 자료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그 고발 참여 인원, 그리고 공동으로 고발하는 것이니까요. 공동 그 고발 참여 인원은 한 1,5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1,000명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일요일 날까지 하면 1,500명 정도는 뭐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 변호사하고 얘기한 것은 이제 피고발인을 누구를 할 것인지, 또 그애들에 대한 그 적용을 하려고 하는 법률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여배우는 뭐 자신의 몸이 그 이재명 도지사와의 그런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다, 이렇게 말을, 그것도 공중파에 나가서, 그것도 KBS 방송 9시 뉴스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뭐 있지도 않는, 사실은 지금 보면 하나도 있지도 않는 그런 허위사실이죠. 있지도 않은 뭐 불륜의 증거가 뭐 줄줄이 있다는 식으로 수십만 그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냥 연일 아주 그냥 그 폭탄을 터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죠. 바른미래당 후보는 그 방송에 나가서 아주 뭐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차마 말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따발총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그 바른미래당 후보는 뭐 그런 내용이 그렇게 허위로 지금 드러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이재명 도지사 후보는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로 그랬죠.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허위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은 감옥 갈 각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감옥 갈 정도의 그런 각오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그 공격하는 사람의 말이 저게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열하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걸로 해서 지금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제 2007년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뭐 인천의 어느 무슨 낙지 요리 집에서 그때 한겨울인데 뭐 낙지 요리를 먹고 뭐 신용카드로 뭐 그걸 카드로 긁었다고 이제 그 여배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카드 영수증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뭐 현상금을 또 5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방선거 전에 온갖 뉴스를 도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그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피고발자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여배우와 그 작가가 통화를 하도록 그것을 또 주선을 했고, 그 주선을 하면서 또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뭐 녹음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어쨌든 몇 사람한테 나눠줬지만 그 중에 누군가 그 내용을 세상에 유출을 해서 결국은 뭐 이재명 도지사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자신의 신체에는 그런 뭐 커다랗고 검은 점이 없다는 것을 그 기자들이 3명이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특정한 신체 부위를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보여줄게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욕적이고 사실은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이.
원인을 따져보면 그렇게 녹음 테이프를,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유포하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모욕적인 일까지 감내를 해야 할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팟캐스트 방송, 순위가 꽤 높은 방송인데요.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유출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된 게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여배우한테는 잘 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치 그 이재명 후보, 그땐 당선자였죠. 하지만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뭐 심각한 폐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그런 점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지사는 아주 곤란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마치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이재명 도지사한테 저런 신체에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모두 다, 이게 다 그 허위 비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전기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망법 70조 제2항을 다 위반하는 게 됩니다. 전기통신망법 제70조 2항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허위사실을 막 떠들고가지고 특정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또 우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이게 전기통신망법에 사실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재명 도지사라는 사람의 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도 가능한 겁니다. 또 공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듣게끔 이런 그 팟캐스트 방송을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뭐 틀림없이 그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웅 변호사께서 이제 고발장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고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공익고발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한 1,500명 정도를 하나의 그런 고발단의 모습으로 해서 10일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한웅 변호사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0일날 고발장을 접수해드려도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그 고발단의 이름을 그렇게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렇게 어느 한 개인이 고발한 내용과 달리 비중 있게 조사를 하고 진행할 거니까 10일날 이후에까지도 이렇게 고발단은 좀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일날 고발장을 접수를 하더라도 한웅 변호사에게 이렇게 신청해서 고발단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웅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고발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런 뭐 그룹이라고 하면 뭔가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고발단이라는 이런 명칭을 만든 것이지 뭐 그 고발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조직이 있고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있고 그런 게 쭉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도 한 사람의 일원으로 공익고발단의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뿐이지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뭐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웅 변호사에게 간단하게 고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참여비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어쨌든 소송비 10,000원을 그 한웅 변호사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로 공익을 위한 그런 고발단의 참 일원이 되는 겁니다. 전화번호
이게 한웅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한웅 변호사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10-2221-1000입니다. 010-2221-1000입니다. 1000번입니다. 끝에가. 그리고 소송비를 10,000원을 보내실 계좌번호는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행 140-010-407778입니다. 예금주는 법무법인 12, 한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입금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법무법인 1, 2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1, 2까지만 나와도 어쨌든 한웅 변호사 계좌가 맞으니까 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돼서 사람들을 허위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고발을 하면서 시민고발단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고발단. 시민고발단에서는 알려지기로는 이미 수천 명이 고발단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고발단에는 집행부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진행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시민고발단도 좀 잘 되도록 여러 청취자님들께서 응원과 또 그쪽에도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니면 생각하는 점에 따라 다른 차이를 찾아서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고발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민고발단도 좀 잘 돼서 그런 고발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고발단이 어쨌든 잘 되도록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